11주차 됐습니다. 실기책, 우리 두꺼운 책 좀 볼 건데요. 192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을 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엑셀 2007 실행하셔가지고 대기하시면 돼요. 예. 화면이 왜? 이제 상설 시험이든 정기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통과하시면 실기 시험에 이제 응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기 시험을 정시로 받는지 상시로 받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합격만 돼 있으면 되는 거니까는. 실기 시험은 컴퓨터를 갖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습실에서 컴퓨터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가시면은 지금 그 192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1번 그림처럼 수검 번호하고 그 수검자의 이름 그리고 수검자의 좌석 번호가 나와 있는데 좌석 번호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시험 접수를 하잖아요. 시험 접수를 하면은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봅니다. 내가 그 날짜에 응시를 했으니까는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상설 시험 말고 정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포에 살면은 마포 쪽에 있는 가까운 학교에서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사시면 은평구 쪽에 가까운 학교를 시험 장소를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수검표를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검표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몇 고사실인지는 알아야죠. 몇 고사실인지는 모르니까는 시험장에 도착하시면은 몇 고사실에 있는지를 알게 돼서 그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이 만약에 9시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20분 전까지는 입시를 하라 그래요. 거기 책에 써 있죠. 그렇죠. 그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럼 20분 전에 입시를 해서 뭐 하느냐? 잠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죠. 9시가 딱 되면 바로 시험 시작이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그 전에 신상기록, 우리 개인 신상기록을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분 전에 입시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입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불이익을 받기도 해요. 만 5분 늦었다 그러면 보통 입실이 가능하던데 그 상설 시험장 같은 경우는요. 시험 시간이 딱 되면 벨이 삑삑삑 울리거든요. 그때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장에 아예 그냥 입실도 못하게 막더라고요. 4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건데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주민등록증하고 여권, 주민등록증하고 여권이 대한민국의 신분증이에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거는 신분증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통용을 시키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을 갖고 가셔야 되고, 초등학생은 학생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그 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을 내는데 거기 이제 부모하고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인쇄해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다라는 거를 이제 근거를 내세워야 되는 거죠. 예.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예. 자기 자리에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감독관이 안내 사항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할게요 라고 되면은 10분 전쯤에는 화면이 쫙 열려요. 그러면 지금 192페이지 2번 그림처럼 그렇게 프로그램 창이 하나 열리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인적사항이 표시가 돼요. 내 인적사항이. 나는 홍길동 아닌데 여기 왜 일지매가 적혀있지?
그럼 감독관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형인지 B형인지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다 확인을 해주고 감독관이 다 전달해 줄 거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유의사항이 나와요. 부정행위하지 말고 잘 시험 보세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또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이제 읽으라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거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배포하게 되죠. 그럼 이제 문제지 배포하면 제일 상단에다가 수건번호하고 이름 쓰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수건번호하고 이름 쓰는 이유가 문제지를 옆으로 전달할까봐. 예, 그래서 하는 거니까는 뭐 필기도구 없으면 감독관한테 필기도구 달라 그래서 빌려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암호가 거기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암호 적혀 있는 거 확인하고 패스워드, 함수가 무슨 함수가 나왔는지 잽싸게 보셔야 돼요. 인쇄가 제대로 됐는가 확인시켜주는 시간을 주니까는 한 1, 2분 정도. 그럼 그때 이번에는 부분합이 나왔구나, 무슨 함수가 나왔구나, 뭐 피벗 테이블에서 어떻게 하라는구나 하고 과거에 공부했던 거를 쭉 떠올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할게요 라고 이제 감독관이 얘기를 하고 화면을 틀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열기 누르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컴활 자격증이니까 지금 시험장 따라하기죠. 우리는 시험장 따라하기예요. 그럼 2급 상시지 않습니까? 예, 얘를 이렇게 딱 열린다고 이렇게. 2급 상시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내 수건번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0131$5라고 맞춰서 이제 문제를 열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열기 눌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열기 눌렀을 때부터 카운트가 자동으로 돌아요. 40분간. 40분이 다 통과되고 나면은, 다 지나가고 나면은 화면에 떠요. 여기 카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맣게 카운터가 돌아가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40분이 경과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고 싶어도 안 움직여요.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뭐 한숨 소리도 나오죠. 아이, 망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소지품 정리해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194페이지에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이게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이라서 열게 되면은 요 위에, 요 시트 위에 옵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크로 보안에 관한 거. 그러면 그 매크로 보안에 있는 옵션 눌러서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야만 돼요. 시험장에 가면 그럴 거예요. 아마도.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매크로만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기를 눌렀을 때 0135$5를 쓰고 나서 오케이 마우스 클릭하지 마시고 엔터 치면 돼요. 예. 뭘 잘못 눌렀나요? 01351$5죠?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 옵션 눌러가지고 컨텐츠를 사용하겠다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작성을 못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열리는 거죠. 근데 이 열리는 시간까지 다 시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면 시간이 막 계속 흘러갑니다. 자, 오른쪽 195쪽에 나와 있는 배드민턴 센터 회원 명단위를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성명 쓰고요. 옆으로 회원 코드, 구분, 연락처, 그 다음에 등록일, 그 다음에 수강일. 자, 요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등록일을 입력하는 날인데
3월 2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3 빼기 2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3 빼기 2처럼 쓰면은 03월 02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3 빼기 2라고 쓰면은요, 3월 2일로 가면서 너비가 넓어져 버려요. 이 등록일이란 칸의 너비가 넓어지면은요, 감점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3월 2일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직접. 반드시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밑에 건 3월 19일인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구분란 한번 볼게요. 구분란에는 정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정자만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준회원, 준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등록일도 보면 월수금, 화목토 두 가지잖아요. 그 월수금 한번 쓰고 화목토 쓰고 나서부터는 월 한 글자 맞추면 자동 완성 되겠죠? 예. 그리고 회원 코드는 대문자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가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다 끝나고 나서 저 매크로하고 차트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자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으로 갈게요. 밑에 기본 작업 2번. 문제는 이제 기본 작업 2번,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ITQ라는 자격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막 꾸밀라 그래요. ITQ 시험은 내가 입력해서 그걸 갖고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력부터 해야 되는 건데, 커말은 입력 문제 달랑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제공해 주잖아요, 데이터를. 그거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195쪽의 중간에 있는 2번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첫 번째 문제, A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 마우스로 블럭 잡으셔야죠. 그리고 손은, 왼손은요, 문제지를 짚으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문제를 짚어가면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돼요. 드래그하고. 자, A1부터 H1까지 블럭 잡고 어떻게 하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 바꾸셔야 되겠죠? 궁서체로. 크기는 16이고요.
굵고 기울이고 굵고 기울이고 그리고 밑줄 치고. 실제로 이런 시험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014년 상시 시험으로 나왔다고 한 걸 보면 뭐 이렇게도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 첫 번째 거 다시 보세요. 병합을 했어요. 그렇죠?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글꼴 바꿨고요. 크기 바꿨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굵게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울어 드렸죠. 밑줄도 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2점. 2점. 그 다음 A3부터 H3 항목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A3부터 H3까지는 글꼴을 뭐로 하라고요? 도둠체. 도둠이 아니라 도둠체예요. 예, 도둠하고 도둠체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글꼴의 색깔은 표준 계열의 노랑. 표준 계열의 노랑. 그 다음에 채우기는 그 페인트통 옆에 있는 거 있죠? 채우기 화살표 눌러서 표준 계열의 녹색. 표준 계열의 녹색. 그리고 가운데 맞죠. 색깔은요, 테마색이 있고요. 테마색이 있고 표준색이 있어요. 예, 표준색에 가면 노랑인지 파랑인지 뜬단 말이에요. 자주 뭐 이렇게 주황 하고 뜨니까 내가 이게 노랑인 것 같다라고 무조건 클릭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노랑이라는 메시지 확인하시고 누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도둠체로 바꾸고 노란 글자 색깔 녹색으로 색깔 채우는 것까지 하고 가운데 맞춤까지 했어요. 그러면 2점. 그 다음에 F 세 번째 셀이 뭐죠? F 세 번째 자격증이죠. 그럼 자격증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증자 뒤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증자 뒤로 커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자키 누르시면은 자격증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변환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밑에 괄호 안에다가 뭐를 쓰는 건지 아니면 한자로만 바꾸는 건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변환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얘를 클릭하고 위에다 클릭하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라?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자. 블럭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되니까는요. 그 다음 H4부터 여기네요. 여기 연봉 영역이네요. 여기를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샵 콤마 샵샵 0 콤마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뒤에다가 100만원 쓰면 되겠네. 자, 컨트롤 1번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콤마 샵샵 0 그 다음에 콤마가 한 번 찍히면 뭐예요? 1000분의 1 한 번 더 찍히면 뭐? 100만분의 1 여기다 우리말로 100만원이라고 쓰면 이렇게 바뀌겠죠. 샵 콤마 샵샵 0 콤마 의미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A3부터 H의 15번째까지 해가지고 전체 테두리 바꾸는 거 모든 테두리 넣어주는 거 있죠? 예, 블럭 잡아주시고 모든 테두리 그러면 이제 답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10점.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안타깝죠. 쉬운 문제인데. (4번을) 제가 메모장에다 좀 적어 볼게요. 이제 숫자가 지금 막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콤마 구분을 했을 때 숫자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너무 큰 거라 딱 이렇게만 보여주면 좋겠어. 6개를 지우고. 그럼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6개를 지웠으니까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원 하고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샵샵샵 컴마 나오게 하는 건 뭐예요? 샵 컴마 샵샵 0 쓰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모든 숫자마다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뒤에다가 컴마를 한번 찍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마를 하나 더 찍어줄 수 있잖아요. 여기다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요, 얘가 3개가 줄어요. 이렇게 샵 컴마 샵샵 0 쓰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대로 나오는 거고, 컴마를 하나 뒤에다 찍어주면 뒤에다가 그러면 1000분의 1이 줄어요. 그리고 컴마를 한번 더 찍어주면은요, 또 3개가 또 주니까 100만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메시지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100만 원이라고 쓰면은 사실은 따옴표에다 써야 되지만 우리말은 컴퓨터가 엑셀이 못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명령어로.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안 해도 상관없이 요렇게 이제 셀 서식에다 써주면은 요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본래 1번이에요. 1번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데, 근데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샵샵 0 이거 해도 되고, 요 뒤에다가 컴마를 한번 찍을 때마다 여기 보면 3개가 사라졌고 한 번 더 찍으면 또 3개 또 줄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말로 100만 원이라고 쓰면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이 나오겠다 이거죠. 예. 기본 작업 3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 문제처럼 서식 지정하는 게, 간단하게 서식 지정하는 게 한번 나와요. 이거는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입력할 줄 아느냐 묻는 거고요. 근데 아까 그 수강생이니 그 수강 1에 보면 월수금 화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꾸역꾸역 다 쓰는 거냐, 아니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으니까 첫 글자 맞추면 탁 나오게끔 하느냐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게 입력할 거고, 아는 사람은 센스 있게 입력하겠죠.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기본 3번 문제는요, 기본 작업 3번도 시험에 항상 나오는 유형입니다. 항상 나와요. 이거는요, 뭐냐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빨갛게 나오게 할 거냐 노랗게 나오게 할 거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잡습니다. 세 번째 줄은 포함이 안 돼요. 이거는 항목 이름이잖아요. 알맹이는 A4부터 G 15번째까지 여기만 블럭을 잡습니다. 책에서도 문제지에서 A4부터 G 15번째까지 영역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파란색의 굵은 글자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 규칙이 들어가는데 이때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에 수식을. 그렇죠? 수식을 사용해서 그래요. 자, 수식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식에다가 글자를 쓸 때는요, 수식에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 A의 네 번째부터 G의 15번째까지 블럭 잡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줄이 네 번째 줄이잖아요. 꼭 네 번째 줄에 있는 것만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여기 구분을 가지고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블럭을 네 번째 줄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네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일반이든 임대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조건이 두 가지죠. A이면서 B인 경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는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걸었는데 요 서식을 한번 보세요. 서식에 가서는 어떻게 하래요? 글자 색깔을 파랑으로 하고 굵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굵고 파랑으로 하래요. 이렇게 미리 지정해 주셔도 돼요. 이제 수식만 쓰면 되니까.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좀 설명드릴게요.
조건부 서식에서의 수식은 항상 혼합 참조 형태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조건이 두 개니까 는 and라고 쓰겠죠? and라고 쓰겠고요. 이제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건 1이 뭐예요? 조건 1이 뭐였죠? 지금요? 구분이 일반이잖아요. 일반. 그렇죠? 구분이 일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작다 1,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조건을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이때 다시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뭐죠? C의 몇 번째? 네 번째죠. 근데 달러가 꼭 요 앞에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 앞에만. 왜냐면 C라고 하는 칸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어디 15번째까지는 블럭이 포함됐기 때문에 알아서 따라가면서 물어볼 거고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거에 달러가 안 들어가면 양쪽에 처음에 이렇게 하면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는데 F4번 키를 두 번 눌러주면 여기 달러가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 달러 사라지고 여기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분양가는 뭐죠? G의 네 번째죠. G의 네 번째. 그러니까는 달러의 G의 네 번째. 그리고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쓰면 안 되고 직접 다 써야 되겠죠. 미만이니까 작다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조건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쓰셔야 돼요. 그럼 이 조건에 맞게서 어떻게? 아까 파란색의 굵은 글자로 나오라 그랬죠? 자, 한번 써볼게요. 는 and 가로 열고 구분란의 첫 번째 걸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눌러주고 는 일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분양가라고 하는 항목의 첫 번째 거 그리고 F4번 키 두 번 눌러주고 그리고 작다 1,000만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파란색으로 굵게 나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와라 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부 서식의 수식은 항상 혼합참조예요. 혼합참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달러가 한 군데만 나오는 게 한 군데만 나오는 거.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되신 분 말씀해 주시고. 자,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갈 건데요. 계산 작업 볼 건데,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조건에 맞는 학생의 총점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D average, D sum, D count A, D count 네 가지 중에서 알아서 골라서 쓰래요. 하나를 골라 쓰든 두 개를 골라 쓰든 세 개를 골라 쓰든 다 쓰는 건 아니고 알아서 골라 쓰래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성별이 남자여야 되고요.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 혹은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총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게 에버레이지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 그 D 에버레이지, D 썸, D 카운트 A, D 카운트 중에서 뭐 평균 구하는 거는요.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거는 조건에 맞는 합을 계산한 후에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조건에 맞는 평균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D 에버레이지가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얘를 써버리면 편하지. 만약에 D 에버레이지라는 함수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D 카운트, D 썸 나누기
디카운트 계열로 해줘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성별이 여자라는 건 이 D 에버리지 조건을 걸 수 있겠는데 성별이 남자라고 하는 건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13부터 C15까지 15, 15 이 안에 여기다가 제가 잠깐 색깔을 칠해 보겠지만은 여기다가 조건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 범위 내에다 조건을 써야 돼요. 근데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조건이 뭐라 그랬죠?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 그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고급 필터에서도 이렇게 조건 걸잖아요. 근데 D 에버리지도 이렇게 조건 걸어요. 혹은 뭐라 그랬어요? 성별이 여자이면서 뭐가?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 이렇게 조건을 내가 어디다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고 나서 함수를 써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별이 여자인 사람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것밖에 못 나오잖아. 성별이 남자인 건 못 가잖아요. 이 원 데이터 갖고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항목 이름하고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별이 여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뭐 총점의 평균을 구하시오, 뭐 수학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건 가능한데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못 한다고. 그래서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입력하듯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는 D 에버레이지 쓰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평균 구하는 건데, 자, D 에버레이지 함수를 쓰고 괄호를 열면 처음에 나오는 항목이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성명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총점까지를 블록 잡아주면 되고. 근데 여기는 성명하고는 무관하죠. 성별에 해당하는 영어하고 수학에 관한 걸 가지고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성명하고는 무관하지만 한꺼번에 블록 잡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총점 점수에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D 에버리지가 평균이고요. 총점을 클릭했어요. F2번이라고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근데 답을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F2 대신에 6이라고 써있어요. 6은 뭐냐면 성명이 첫 번째고 성별이 두 번째고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이 여섯 번째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6이라고 쓴 거예요. 6 대신에 뭐라고? 총점이라는 항목, 그 셀을 클릭하셔도 돼요. 제가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조건은 뭐라고요? 조건은 미리 입력해 놨네요. 이쪽에 조건을 입력해 놨어요.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 자, 이때 요거 책에서는 뭐라고요? 6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쓰셔도 돼요. 총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거니까 총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평균 구하시오라고 직접 쓰셔도 되는데 이건 좀 불안하고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몇 번째 항목이냐를 썼고 Vlookup과 HLookup에서도 몇 번째 항목이냐 선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숫자를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어떤 거를 쓰셔도 답은 맞아요. 자, 그래서 총점에 맞는 평균값 계산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한번 좀 볼게요. 두 번째. 총 판매액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제품명이 있는데 그 제품명에 해당하는 판매량이 있고요. 그 제품명에 해당하는
판매 가격이 오른쪽에 표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량 곱하기 이 판매가를 곱해주면은 판매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볼 거예요. 는 판매량 곱하기 그랬어요. 문제지에서 판매량을 먼저 곱하라고 했으니까 판매량을 곱하기 하는 거예요. 는 판매량 클릭하고 곱하기 이제 판매가를 찾아야죠. 판매가를 찾으려고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죠. 항목 이름들이요. VLOOKUP을 써야죠. VLOOKUP. 책에 보니까 HLOOKUP을 쓰든지 VLOOKUP을 쓰든지 추수함수를 쓰라고 하는지 인덱스를 쓰라고 하는지 하여튼 알아서 쓰래요. 여기는 VLOOKUP을 쓸 거라고. 는 VLOOKUP 가로 열었더니 지금 밑에 뭐 항목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lookup value는 오른쪽 표, 이 VLOOKUP을 해당하는 표 있지 않습니까? 제품명에 해당하는 그 표의 참고 대상이 뭐예요? 제품명이죠. 그 제품명을 여기다 클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 어레이. 이 테이블 어레이는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제품명에 해당하는 얘를 찾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은 왼쪽에 있는 판매량 곱하기 뭐 왼쪽에 있는 재고량 곱하기 이런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즉 내 항목에 있는 거랑 어느 다른 동네에 있는 거랑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다른 동네 거는 항상 F4번 키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컴마. 지금 컴퓨터라고 하는 항목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컴퓨터 옆에 있는 판매가를 가져와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 이름은 제품명은 첫 번째고 판매가는 두 번째니까 우리는 두 번째 거를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2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 컴퓨터라는 글자를 정확히 찾아야 돼요. 정확한 걸 찾아야 돼요. 정확한 거. 정확한 거 찾는데 false는 0이거든요. 여기다가 0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false라고 직접 다 쓰셔도 되고 그래야. 이 false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 0이라고 써도 된다. 근데 이걸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뭐예요? 유사하게 일치한다는 위에 있는 값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이 옵션들 중에 제일 위에 거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래 거를 쓰는 거니까 반드시 써야죠.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괄호를 닫으면 판매가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컴마 2가 뭐라고요? 컴마 2가 요 제품명에 해당하는 제품명이 첫 번째고 그 제품명에 해당하는 판매가를 찾아와야 되니까 판매가는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를 쓰는 거고. 0은 뭐라고요? 0은 컴퓨터면 컴퓨터를 찾고 냉장고면 냉장고를 찾아야지 잘못해서 냉동고 이런 건 없잖아요. 항목에. 그럼 에러가 나게끔 하라는 거죠. 꼭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 하는 거.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요? 함수 책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책에 나온 것만 하면 돼요. 뭐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면 자 함수 종류가 되게 많죠. 그거 다 아시면 저처럼 강의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컴말 자격증에 자주 나오는 함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VLOOKUP 있죠. VLOOKUP 그리고 HLOOKUP 있죠. 얘는 꼭 나와요. 항상 나오잖아요. 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if 함수 있어요. if 함수. if 함수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렇쿵 저렇쿵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if랑 and가 같이 결합이 되기도 하고 or가 결합되기도 해요. 결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꼭 if하고 and만 결합하고 or만 결합하느냐? 아니지. if 뭐 랭크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을 걸 때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결합할 때는 if하고 or를 물어보기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랭크 함수 있었죠. 랭크 함수. 랭크 스펠이 틀렸네. 랭크 함수 순위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위 구하는 거. 그래서 뭐 3등 이내에는 뭐라고 하고 아니면 뭐라고 하시오. 그러면 if하고 랭크 같이 들어가겠죠. 랭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있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죠? t sum, 뭐 t average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average, t average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라운드 계열 함수 있죠. 라운드 계열 함수. 라운드는 누구랑 잘 나오냐면요, 에버레이지랑 또 잘 나와요. 다음 평균을 구해서 평균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를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시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건부 계산하는 거. 조건부 계산하는 거 뭐가 있죠? count if, 뭐 sum if, average if 이런 거. 근데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뭐가 있냐면 s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count if s가 있고 sum if s가 있고 average if s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s는 뭐예요?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함수가 있냐면은 이거 문자 함수. 문자 함수 뭐가 있었죠? left 일찍 오셨네요. right, 그 다음에 middle 이런 거. 아, 진입로를? 내려서 마포에서 내려서 어딘지 몰라 우성 아파트로 어디로 막 돈다가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네. 아이고. 그랬더니 이렇게 처음 지하철 타고 길을 몰라가지고 문자 함수 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추수 함수 있어요. 추수 함수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문제 쪽의 함수를 보면은요, 다른 쪽의 문제 함수를 보시면 그쪽 함수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지금 함수 중에 뭐 vlookup 구하시오, 뭐 hlookup, 그 다음에 또 있다. 이것도 나온다 요즘. if 해라. 이 정도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유형. 말이 이 정도 유형이지. 함수가 많죠. 그렇죠. 예. 특히 이 vlookup하고 hlookup하고 랭크 함수 쓸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참조 영역이 들어가잖아요. 절대 주소 들어가는 거 있죠. F4번 키 눌러서 양쪽에 달러 들어가는 거. 그거. 뭐 여기 있는 거랑 섞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섞으면 답이 다 돼요. 무슨 함수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지우고 공방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예.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로 다 보낼 수 있고요.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3번 문제 좀 볼게요. 3번 문제 좀 볼게요. 이건 제가 지우지 않을 테니까 자, 먼저 문제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1, 4분기 매출현황 볼게요.
교과서 196쪽입니다. 아이고, 또 그걸 못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 무겁다고 놓고 왔네. 표 3에서 1월달, 그리고 2월달, 그리고 3월달. 그래, 매출이, 그냥 해당이죠, 이거. 그러니까는 이 IT25라고 하는 수험서가 6,500원, 7,560원, 8,02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매출이 해당월의 매출 있잖아요, 매출 이거. 얘들의 평균 있지 않습니까?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효자 도서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개죠? 평균보다 크거나 같 자, 메모를 좀 해드릴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3번 문제가 이렇게 써있어요. 1월, 2월, 3월의 매출이 해당 월의 매출 평균 이상이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효자 종목이라고 쓰고 아니면 빈칸으로 두래요. 그렇죠? 예. 근데 조건이 지금 세 가지죠. 1월달, 2월달, 3월달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야죠. 는 if and 안에다가 1월달 1월의 매출이 1월 매출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또 뭐라 물어봐야 돼요?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은 게 아, 예. 그다음에 2월 매출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다음에 3월 매출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 조건을 먼저 가면 효자 종목이고 효자 종목. 아니면 뭐래? 빈칸이래. 이렇게 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해설에 나와 있어요. 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해설에 다 있으니까는 적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1월 매출이라는 건 뭐죠? C의 19번째죠? 예, C의 19번째가 되고 요 2월 매출은 뭐죠? D의 19번째고 3월 매출은 뭐죠? 3월 매출은 여기서 2의 19번째죠? 2의 19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월 매출의 평균이란 말은 뭐예요? 1월달 얘들의 평균이죠? 그러니까는 average 가로 열고 C 19번째부터 어디까지? C의 26번째까지. C의 26번째까지인데 반드시 달러가 들어가야죠? 달러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2월 매출의 평균이라는 것에다 한번 적고 이건 D서부터 이렇게 가고 3월 매출의 평균은 뭐다? 이건 2가 되고요. 그렇죠?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입력을 해보죠. 이렇게 엔드 빼졌다. 엔드 여기서 하나 빠졌구나. 잠깐만요. C 19번째가 평균, D 19번째가 평균, E의 19번째가 괄호를 빼먹었네요. 여기다 또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건데 괄호를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었어요. 잠깐만. 왜 이래? 자, 다시 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중간에 제가 괄호를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세 개니까 이해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어디냐면요. 196쪽에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196쪽. 나중에 저기 204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답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개 한 거는 그거는 공백이라는 뜻이죠. 예. 요건 공백이에요. 예, 빈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 AND가 뭐냐면 조건이 세 가지잖아요, 지금요. 1월, 2월, 3월의 매출의 평균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각각 물어본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길어서 그런 거지. if, and, average 세 가지 함수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4번 문제는 뭐라고 되는 거 볼까요? 수영장 회원 현황을 찾는데 주민등록번호의 그 성별 코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하래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예, 주민번호의 성별 코드를 이용해서 성별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이거나 3인 경우에는 뭐다? 이러면 남자가 되고요. 그렇죠? 2이거나 4인 경우에는 뭐가 되죠? 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수가 뭐냐면 지금 주어진 함수는 추수 함수하고 MID 함수 썼어요. 그렇죠. 그럼 MID를 갖고 쓰는 건 뭐예요? MID 가로 열고 주민번호에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르면 이게 성별 코드가 되는 거고. 그럼 추수는 뭐 하면 돼요? 추수는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추수 그리고 주민번호에서 한 글자를 잘라 가지고 1이면 뭐다? 남자. 두 번째 2면 여자. 3 남자. 4 여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왜 3, 4가 있죠? 응? 왜 3, 4가 있어요? 2 3 4 5 6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남자가 3, 여자가 4. 아, 맞다. 예. 그다음에 5번도 6번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적을 아직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재외 국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5번과 6번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책에서 여기서 보면 제2의 15번째네. 그렇죠? 예, 제2의 15번째를 쓰면 이게 답이 되려나요? 한번 써볼까요? 직접 여기다가요? 네. 뭐야? J가 아니죠? L이죠. L. 틀렸네. LAR이었었어요. 네. J가 아니라 L이었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15였습니다. 예, 맞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이용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답이 뭐다라고 막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저처럼 추수함수를 쓰라는 이유는 는 추수해서 뭐를 고르는 거니까 첫 번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ID는 중간에 자르는 거니까 요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응용 문제죠. 이게 응용 문제예요. 얘랑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예요? 추수랑 같이 나오는 게 7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석차대로 부여를 해가지고 1등은 대상, 2등은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야. 는 추수 써가지고 석차를 이용해서 1등은 대상, 2등은 뭐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이제 참가상 7명이니까 그렇죠.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7명이 시험 봤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300명이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1, 2, 3, 4등까지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주고 나머지 등수는 다 참가상을 줘라 그러면
300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항목이 300개가. 그렇게는 못하죠. 그때는 이렇게 나오죠. 는 if 해라. 그래서 이런 함수를 쓰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참가상이라고 쓰면 돼. 자, 추수함수는 뭐라 그랬죠? 석차를 구했는데 1등이면 첫 번째, 2등이면 두 번째, 3등이면 4면 네 번째 이거잖아요. 그럼 5등부터는 어떻게 돼? 석차가 5등부터 나오는 애들은 네 가지 빼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에러가 발생하면 뭐 해라? 무조건 참가상이다. 이거죠. 5등 이상은. 5등 이하로는 다 참가상이잖아요. 그렇죠? 300등까지든 3000등까지든.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우리 실기시험에도 공부 나왔던 문제예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if 에라 같으면 이제 수수랑 같이 껴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석차를 구하기도 하고 주민등록 성별 코드를 가지고 성별을 출력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자, 지금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가지죠. 근데 조건에 맞는 뭐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계산하는 거예요? 개수 구하는 거예요? 합계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개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라면 count if인데 조건이 두 개 더 넘잖아요. 두 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count if s를 써야죠. 예, 여기다가 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 이거지. 남자가 몇 명이냐? 그럼 count if로 세면 되는데 남자이면서 영업부에 근무하는 사람 그럼 조건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count if s를 써야죠. 자, 근데 우리가 조건부 계산할 때는요 중요한 거 있어요. 조건부 계산을 할 때 뭐 sum if를 쓰던 뭐 count if를 쓰던 뭐 sum if를 쓰던 average if를 쓰던 간에 범위를 보면은 이 안에 범위라는 말이 나오고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합계를 구할 범위라든지 뭐 평균을 구할 범위들이 나오거든요. 개수를 구할 범위는 없어요. 개수를 구할 범위는 없고 sum if 같으면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 average if 같으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조건이 뭐냐면은 남자냐 여자냐 이걸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승진이냐 아니냐 묻는 거잖아요. 그럴 때 범위는 뭐냐면은 만약에 조건이 남자를 구하라 여자를 구하라 그러면 조건이 여자면 범위는 그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을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고 이 중에 여자를 찾고 그럼 첫 번째 범위와 영역을 지정해줬고, 예. 범위와 이제 조건을 걸었고, 이제 두 번째는 범위 조건 합계 또 하나 뭐였어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if 같으면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범위가 있겠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count if를 쓰는데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적혀있는 이 동네가 첫 번째 범위가 되고 첫 번째 조건은 여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은 승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 승진인지 아닌지가 들어있는 이쪽 동네가 두 번째 범위가 되고 이때 두 번째 조건은 승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현재 여자이면서 승진자가 1명, 2명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예. 항상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분석 작업 1번 볼게요. 계산 작업은 이제 다 끝났고요. 196쪽에 보면은 이제 분석 작업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작업 1번에는요, 자, 기타 작업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기타 작업이 있는데, 기타 작업은 두 문제입니다. 매크로 작업이냐, 차트 작업이냐. 정정. 매크로 작업과 차트 작업이에요. 항상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분석 작업에는요, 피벗 테이블이 나왔고,
뭐가 나왔죠? 부분합 구했죠? 우리 문제가 지금 분석 작업 1번과 2번이 있는데 한 문제는 피벗 테이블이고 또 다른 문제는 부분합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석 작업이 시험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내기도 하고 시나리오를 내기도 하고 피벗 테이블을 내기도 하고 부분합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보세요. 여기 보면 고급 필터 구하는 거 있었죠. 고급 필터 구하는 거야.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통합하는 거 기억나세요? 통합은 뭐예요? 통합은 이쪽 거 블록 잡아서 참 추가, 이쪽 거 블록 잡아서 추가, 뭐 첫행 왼쪽 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표 만드는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합하고 또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 분석 작업은.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 피벗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인데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동네네, 이 동네. 생산 코드서부터 저 끄트머리 얘를 블럭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A의 20번째 책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A의 20번째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딱 모양새가 맞춰지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아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책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가공 품명은 필터에다 갖다 놓고 생산일은 행에다 갖다 놓고 가공팀은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 오른쪽 값세는 목표 매출액에 뭐 필드 값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구하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합계도 있고 총합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로 세로 총합계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행의 총합계는 빼래요. 행의 총합계 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시면 행의 총합계 빼래요. 그만 눌러줄 줄만 아시면 돼요. 그럼 빠졌죠. 그렇죠.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면 열의 총합계를 빼라 그랬으니까 행의 총합계 빼라 그랬으니까 행을 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일자가 있는데 이 생산 일자를 월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래요. 그러면 이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에 들어가면 월이라고 지금 돼 있네. 월 확인만 눌러주면 월 단위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럼 이 문제는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수월해요. 되게 수월합니다. 마우스로 클릭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이러면 끝.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옵션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도 내기도 해요. 비어있는 셀에는 뭐라고 출력하시죠. 근데 여기 비어있는 게 없네 지금.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셀 병합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셀 병합하는 거. 근데 그런 말 없거든요. 우리 이 피벗 테이블에 나오는 유형은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합계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자동으로 합계가 나오는데 얘를 뭐로 해라? 평균으로 바꿔라 이거죠. 평균을 바꿔라. 그리고 옵션에 가면 시험에 나오는 게 각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보세요. 레이블 병합 빈 셀에다 뭐 찍고 별표를 2개를 찍어라 하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어떤 합계는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요거. 이것만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면 다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값이 하나만 나왔죠? 지금 분량률에 뭐를 구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불량률에 뭘 구하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불량률에 만약에 합계를 구하라, 불량률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은 불량률에서 평균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거 요 시그마가 보세요. 행 레이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행 레이블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원래는 열 레이블 밑인데 행 밑으로 가게 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이 시그마 값을 열 행 레이블로 가져가세요 라고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오른쪽에 있던 거를 땡겨 오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계산하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목표 매출액이라는 거에 평균 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행으로 가져가고 열로 가져가는 게 없어요. 계산하는 게 두 가지 이상이 나와야 행으로 갈지 열로 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자인에 가서 간혹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 자, 그 다음, 부분합. 분석 작업 2번 문제. 분석 작업 2번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렬이 돼야 돼. 정렬. 자,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 동네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가서 정렬하래요. 경기가 위에 있던 충북이 위에 있던 간에 하여튼 내림차순 하니까 내림차순 하면 되겠네 뭐. 그렇죠? 자, 이걸 내림차순 하시오. 그럼 내림차순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북. 그렇죠. 그 가나다 순에 의해서 경기가 제일 아래에 있고 치읓이 위에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충북과 충북끼리 모이고 서울은 서울끼리 모였잖아요. 경기는 경기끼리 모였잖아요. 이 모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정렬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금 내림차순이에요? 예. 역순으로 들어갔잖아요. 역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죠? 부분합에 가서 다행히도 지금 지역별로 정렬을 했으니까 지역별로 그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의 최대값. 요 나이의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뭐예요? 기부금의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요거만 빼줘야지. 이때 제가 확인을 눌러버리면 아까 계산했던 나이의 최대값이 사라진단 말이야.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버리니까. 요거만 빼주고 확인 눌러주면 요렇게 기부금의 합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요것도 다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안 보이면 흉하니까. 이름은 끝. 이 문제 해결 본 거예요.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됐어요. 그 시험 볼 때요. 예. 자릿수 이렇게 안 넓혀주면 자릿수가 안 넓혀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샵이 떨어졌잖아요. 이름은 에러가 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자릿수를 굳이 제가 이렇게 넓힐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자동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모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막 넓혀 놓는다든지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여기다 색깔을 내가 뭐 보기 좋게 이렇게 꾸민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 근데 콤마는 자동으로 찍으라고 안 해도 찍혀요? 아니요, 지금 기존에 컴마가 찍혀 있었어요. 데이터가. 그러니까는 여기 합계가 컴마가 찍힌 거죠. 여기는 컴마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부금이 지금 컴마가 안 찍혀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컴마를 찍을까? 막 찍으면 안 돼. 그럼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부분합은 계산해서 점수를 줬는데 이게 10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쓸데없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 점수를 뺀다고. 부분 감점을 처리해 버린다고. 요거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내림차순을 안 하고 오름차순을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지. 그냥 그거는 틀린 거고.
자, 이때 합계가 먼저 나오고 먼저 계산했던 최대값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합계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엑셀 버전에 따라서 2007 안에 있는 그 서비스팩 버전에 따라서 먼저 계산한 게 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먼저 계산한 게 아래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다고 지금 책에 써 있죠. 최대값과 합계가 뭐부터 나오는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면 답이 정확히 된 거죠. 자, 매크로 한번 볼게요. 매크로. 자, 매크로는 요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험장에 가면 개발 도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개발 도구가 없어요. 매크로가 없단 말이에요. 개발 도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가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개발 도구가 열린단 말이에요. 자, 시험 문제, 매크로 문제는 일단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나중에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린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걱정 없이 가능해요. 예. 자, 먼저 예행을 한번 해볼게요. D의 15번째에다가 합계를 계산할게, 합계. 그 자동 처리를 쭉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합계가 계산돼서 타는데, 제일 먼저 A의 첫 번째다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매크로를 시작해서 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쓰라고 했고, 확인 누르고, 자, 일로 갑니다. 그리고 는 sum 가로 열고 블럭을 잡으면 돼요. 그 얘를 자동 채우게 하겠죠. 이 상태에서 매크로를 종료해도 되고 다시 첫 번째로 가서 기록 중지를 하면 되겠죠. 하나 매크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웃는 얼굴 한번 그려볼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을 어디다 하래요? H3부터 I의 5까지 그려놓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란 말이에요. 매크로를 지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보세요. 이 웃는 얼굴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착 합계가 보여지겠죠. 그러면 얘가 5점. 그 다음 A3부터 F3까지를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표준 색깔 빨강으로 바꾸고 채우는 색깔은 파랑으로 채운대. 이렇게 하겠대. 그러면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에 가서 이 매크로 이름은 서식. 자, 블록 잡아서 색깔은 표준색에 있는 빨강, 채우기는 표준색의 파랑.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가서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리는데 빗면이 어디 있나 이건가요? 네, 빗면을 그려서 H7부터 I의 9까지인가요? 9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서식이라고 쓰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원래가 뭐였냐면 채우기가 없었고 글자 색깔이 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누르면 알아서 착 빨갛게 가더라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10점 다 맞은 거죠. 5점씩. 자, 이 매크로 지금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자, 이제 차트 문제 들어갑니다.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 문제.
예. 쉬었다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예. 자, 이어서 볼게요. 차트 문제인데, 이 지금 차트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밑에요. 그렇죠? 이 만들어진 걸 건들면 절대로 안 돼요. 아이, 잠깐만, 리서치가 왜 떠?